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분들, 특히 살면서 가장 큰 지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데 관리하기 편리한 콘도를 사야 하나 아니면 하우스를 살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엔 부동산 전문가인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그 고민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제 봄이라서 날씨도 많이 풀리고요. 한참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시즌이죠. 네. 일단 제가 그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요즘 사실은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은 뭐 매달 렌트비를 내고 사시는 분들은 그게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 몰개지를 얻을 수만 있다라면 다운페이만 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이 준비만 된다라면 내 집을 좀 장만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내 집 장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콘도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반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독채를 살지 과연 그 주거 형태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뭐 세미 디태치, 타운하우스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주거 형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좀 정확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콘도하고 하우스. 근데 콘도라는 거는 재산권에 대해서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재산권이요. 우리가 네. 보통 그 이제 시중에 고층 콘도 아파트 네. 많이들 사시고 있는 콘도 아파트인데 그 고층 빌딩인데 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간혹 집인데도 그러니까 주택인데도 콘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네. 예인데 그건 뭐냐면은 콘도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컨도미니엄이라는 그 말 자체가 공동 소유를 나타냅니다. 주택의 경우에 하우스인 경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대지 위에 건축물, 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100% 재산권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전문 용어로 프리홀드라고 합니다. 프리.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다 가지고 있는 거. 컨도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그게 컨도 아파트인지 컨도 타운홈인지 공동 소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콘도 빌딩을 보시면은 대지가 있고 그 위에 뭐 30층짜리에 35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세대 각 세대마다 주로 사이즈에 비해서 자기가 그 빌딩 위에 있는 땅의 대지에 대한 지분 소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맞아요. 또 로비나 그 여러 수영장 뭐 이렇게 짐, 부대 시설 같은 부대 시설, 어메니티라죠.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공동 소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콘도라는 말이 붙으면 주로 관리하는 회사를 고용하게 되고 전체 주민들이 합쳐서 주민들이 소유가 돼서 고용주가 돼서 제3자 콘도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해서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 해당되는 지분에 해당되는 사이즈에 비례해서 관리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대해서 집은 내가 100% 땅 플러스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콘도는 땅의 일부분, 공동 소유 부분의 일부분 플러스 공중에 떠 있는 박스 안에 내 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이고 건축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어떻게 단독 주택인데 왜 콘도가 돼 있느냐? 흔히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에 있는 집들이 골프 안에 단지가 있는데 그 전체 땅을 각 거기에 80채의 집이 있다면 80채 있는 집들이 그 안에서 보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 소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또 콘도 디태치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디태치인데도 콘도 굉장히 디태치가. 보기가 어려운 건데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그 보통 타운홈이 연립주택이라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프리홀드 타운홈이냐 아니면 컨도미니엄 타운홈이냐는 건 구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등기상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고 컨도 더큐멘트가 있고 관리회사가 있고 관리비가 내게 되면은 그건 컨도미니엄 타운홈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타운홈은 주로 그 집 내부 안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각 그 세대의 그 주인이 각 그 소유주가 자기의 책임 소관이고 관리를 해주지만 외부의 외벽이나 공동 부분에 대해서는 콘도 그 커먼 엘리먼트 부분이죠. 거기서는 그 고용한 관리회사가 관리해 주는 게 주로 대부분입니다.
얼핏 들어도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요. 예, 지금 이게 저도 네. 부동산 하면서 네. 처음 몇 년 동안 이게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드는 거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간단하지 있네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뭐 약간 하이라이즈에서 좀 높은 빌딩, 아파트 같은 네.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 거, 그건 예. 다 콘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겉에서 봤었을 때 좀 집 같은 하우스의 형태는 무조건 하우스 이렇게 구분을 네. 간단하게 99%는 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건축 형태와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재산권. 있다. 콘도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뭔가가 공동 소유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는 공동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뭐 스퀘어 핏당 얼마 뭐 이게 메인테넌스 그렇죠. 뭐 55전형 콘도가 네. 55년에서 65전 스퀘어피트당 해서 네. 1000스퀘어면은 쉽게 얘기해서 650불 플러스 요즘은 유틸리티 따로 그러니까 네. 전기값, 물값도 내고 히팅값도 별도로 내는 것이죠. 네. 네. 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게 콘도를 살 때도 그렇고요. 콘도 살까 하우스 살까 할 때 과연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둬야지 좋을까요? 이게 좀 네. 주의할 점이 그러니까 있다면. 네. 원래는 우리가 집을 산다는 개념은 나와 나의 가족이 편안하게 주거용으로 네. 살 목적인데 이제 지난 뭐 20몇 년 동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의 좋은 수단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네. 주거용보다는 내가 그 투자용으로 집을 사야겠다라는 분이 더 많죠. 그걸 네.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콘도가 더 투자용이 좋으냐? 아니면 하우스가 더, 그러니까 콘도가 아닌 프리홀드 네. 하우스가 더 투자에 좋으냐에 대해서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 부동산의 값어치는 항상 그 땅,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나대지가 아닌 이상 그 위에 네. 있는 건축물, 그게 뭐 상업용 건물이 될 수 있고 콘도, 주거용일 수도 하이라이즈가 될 네. 수도 있지만 그거에 플러스된 가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이변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땅은 계속해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네, 데서 제한이 인구는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도시는 팽창하는 거고 네. 때문에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거기 위에 있는 어떤 건축물, 스트럭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하고 낙후하고 수요와 비용이 들고 결국은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콘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땅이라는 게 아주 제한돼 있죠. 0.02%, 맞아요. 0.05%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상승폭에 대해서 이익은 굉장히 적은 반면 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에 한 유닛에 대해서 가격 하락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우스를 사야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대체적인 통념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거는 위치와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우스가 됐든 뭐 콘도가 됐든 투자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지 우리 가족이 사는 주거용을 살 때 그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렇게 장만을 해야 될까요? 예, 투자용에 대해서 네. 이제 콘도나 하우스를 이제 다른 별도의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 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으로 살 때는 그 이제 소위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죠. 주택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뒷마당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거를 중시하고 네. 내가 공간도 필요하고 정원도 즐기고 거기에 반면에 또 거기에 따르는 보수나 비용을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시든 누구를 고용을 하시든 간에 그렇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네, 맞아요. 수시로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반면 콘도는 그런 게 없는 대신 관리비를 내시는 거죠. 네. 사이즈에 비례해서 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그래서 이제 콘도는 많은 분들이 내가 관리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참 콘도보다는 하우스를 사겠다 그러시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리비는 네. 지속적으로 매달 얼마씩 내고 대부분은 매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 가격도 올라가고 수리나 공사 비용도 올라가고 그 빌딩은 네. 점점 노후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관리비를 내는 대신에 관리비 내 일정 금액은 리저브 펀드라고 해서 일종의 비축을 해놓습니다. 콘도 코퍼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콘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집은 내가 보통 한 15년 정도 주기적으로 보통 중요한 그 HVAC 그러니까 히팅, 에어 컨디셔닝, 지붕, 싱글, 뭐 창문 등등등을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네. 노후하기 그건 이제 때문에 하우스의 그렇죠. 경우. 하우스 네. 그러면서 그 이외에도 예상치 못하게 어디서 뭐 누수가 생긴다든지 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뭐 정원이 뭐 좀 망가졌다든지 여러분 생각지 못한
목돈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안 하고 방치해놓으면은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목돈이 집을 팔 때 들어가죠. 큰 돈 들여서 네. 좋지 않은 집에 사시다가 집 팔 때 많은 돈 들여서 남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 많죠. 네. 예. 그렇지만 콘도의 경우는 내가 그걸 관리할 그 필요가 없죠. 네.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돈으로 이렇게 관리비를 내는데 그중에 일정 금액이 비축이 돼서 주기적으로 콘도도 가끔 수영장도 다 이렇게 새로 손을 봐야 되고 복도에 카페트도 다 간다든지 외벽에 발코니도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콘도의 정상적인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keep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관리비가 너무 아깝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간과하는 게 집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걸 간과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저런 걸 다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과연 관리와 보수를 하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돈이 들고 비용을 할 거냐, 이게 나한테 맞는 거냐, 여기서 이제 선택이 좀 갈림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뭐니 해도 사실은 다 갖춘 집을 내가 원하는 데서 살고 싶다는 게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격을 맞추기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었을 때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네. 뭐 그동안에 한 15년, 20년 동안 콘도보다는 하우스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는 콘도라는 개념이 한 15년 전만 해도 핵가족, 그러니까 부부나 자녀들이 다 떠나고 아니면 싱글 아니면은 뭐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네. 살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으로서 인식이 됐던 반면에 그래서 한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전체 부동산 매매 물량 중에서 콘도가 차지하는 비용은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게 뒤바뀌어서 그게 꼭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는 하우스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콘도를 선택하는 거죠. 꼭 내가 그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하우스는 이미 살 수 있는 그 여력을 벗어난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콘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 매물 중에 아마 콘도가 차지하는 게 지금 하우스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시중에 보는 그 많은 콘도가 물량이 있고 건축이 계속 크레인이 네.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도 가보시면 진짜 내가 원하는 향과 원하는 평수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그러면? 얘기냐면 노스역 같은 경우 이렇게 흔히 네.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노스에 가보시면은 네. 그 많은 그 빌딩 숲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남동향에 1120스퀘어에 투베드룸 플러스 네. 투워시에 방은 떨어져 있고 카펫이 아니고 뭐 있고 최소한 수영장은 있고 그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보통 한국 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렇죠. 제가 이제 보통 원하시고 네. 그런 거리 가족이 살 만한 그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막상 다녀보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성과 라이프스타일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콘도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요즘은 또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네. 소위 이제 프리 컨스트럭션에서 신축 콘도 미리 계약을 해놓고 3년 반이나 4년 반 후에 입주하는 그런 콘도가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미리 분양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장점은 내가 4, 5년 후에 지금은 내가 집을 살 여력이 안 되고 모기지를 계속해서 지불할 능력이 안 되지만 약간의 돈 10%에서 20% 정도를 1년이나 1년 반 동안에 분할 지불을 해서 4년에 들어갈 거를 미리 사놓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원하는 내장이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기다려야 된다는 게 있고 과연 4년 후, 5년 후에 집값이 지금 집값이 더 한 15%나 20%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는 네.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집을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콘도를 사야 될지 하우스를 사야 될지 저희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만약에 이제 자가 진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자 콘도를 샀을 때 콘도에서 살면 좋은 거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집을 사시겠다는 네. 분하고 처음 미팅을 할 때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소득이 얼마 있으십니까? 조심해서 물어봐야 돼요. 예, 제일 그리고 중요하죠. 네, 맞아요. 비거주자냐 거주냐 등등 잡에 대한 시큐리티가 얼마나 있느냐. 네. 집을 사실 때 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수 있는 여력의 집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모기지 상환 능력도 그걸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아서 근데 나는 어느 지역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하우스를 살 수가 없다라고 딱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좁아지는 거죠. 살 수 있는 건 선택의 범위 좁혀져서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 없이 나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뭐 그런데 이제 콘도를 살 거냐 하우스 살 네. 거냐 이렇게 그런 됐을 경우. 경우에는 네. 선택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과연 내가 어느 라이프스타일을 원할 거냐. 나는 정원도 있고 좀 넓은 공간에서 내가 그래도 관리도 하고 관리하는데 지불도 하고 네. 대신 어떤 그 방범이나 시큐리티 면에서 안전한 콘도보다는 집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때 가서 네. 내가 콘도를 하겠다 콘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콘도를 사셨을 때 집을 보는 그 따져보셔야 될 몇 가지 조건하고 네. 하우스의 조건하고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둘 다 네. 물론 부동산은 항상 로케이션으로 3번이나 얘기하는 게 그만큼 장소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하죠. 위치, 그렇죠. 네, 위치 지리적으로. 그거는 뭐 네. 상업용이나 주거용이나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 근데 콘도가 좋은 위치와 콘도로서의 제일 좋은 위치와 집의 좋은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하우스는 동네가 안정돼 있고 동네 그 사람들의 주민들도 굉장히 중산층 이상 그리고 학군도 물론 좋고 다 그래야 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서 주변 환경도 좋고 네. 그렇지만 콘도는 반면에 그거보다는 그 주변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 상권, 대중교통, 특히 서브웨이나 그 쉽게 그 퍼블릭 트랜스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차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퍼블릭 트랜스 대중교통에 그렇죠. 대한.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걸 따져봐야 콘도의 투자성이 갈림나는 거죠. 집하고는 하우스하고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몇 가지 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로 또 반증이 되냐면은 지금까지 콘도 가격 상승 그 폭을 보면은 그 외곽지대에 굉장히 그 하우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주거주택 내에 네. 지은 콘도들이 있습니다. 외곽 아주 잘 지역이요? 지었고 네. 건물 외형도 좋고 넓고 뭐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진짜 이 그 컨시얼지 거기 시큐리티들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면서 친구처럼 호텔의 벨보이처럼 하는 그런 좋은 콘도가 있습니다. 헬게는 네. 그런 콘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영앤블루와나 다운타운이나 지금 뜨고 있는 그 LRT 경전주택이 뜨고 있는 에브링턴 영 지역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싫어할 수 있는 난 그런 거 복잡해서 못 네. 사십니다. 많은 또 한인분 중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영앤시 아파트 복잡해서 싫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이 그게 싫은 것뿐이지 투자성은 콘도는 복잡하고 하더라도 좀 시끄럽고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제반 시설이 갖춘 대로 가셔야 투자성에서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확연하게 이게 확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특히나 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요건에서도 이 특히나 역세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교통이 좀 편리한 뭐 고속도로에서 가깝다든가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환승 주차장 그런 데가 다 갖춰진 그런 주변으로 몰릴 수밖에 주변에 없겠네요. 레스토랑도 많고 그냥 네. 나와서 식사도 쉽게 할 수 있고 차 타고 나가지 않고 네. 이런 데 콘도가 그래서 가격 상승률을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보면은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지역에 있던 콘도를 사신 분과 그렇지 않고 콘도는 참 좋고 진짜 관리도 잘 됐지만 가격이 거기는 올라간 폭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비는 올라갈 거고 건물은 노후할 거고 과연 팔 때에 그 투자성이 있느냐라는 건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 또 투자용으로 그리고 구매를 하실 건지,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콘도에 살지 주거 형태나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제반 여건을 다 두루두루 다 갖췄을 때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좀 점검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주거 형태를 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집을 살 때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집을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네. 집은 지금같이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누구한테 팔지 모르고 어느 가격에 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는 네. 내놓으면 팔리기 때문에 금방 현금화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못했죠. 네. 89년도, 91년에 경험하신 분들은 집을 내놔도 안 팔렸습니다. 그럴 때를 생각하셔서 결점이 있는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결점이 있는데도 좀 싼 맛에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A, B, C를 놓는데 B가 제일 가격이 비싸지만 너무 A보다는 A가 싸다. 그전 결점이 몇 가지 있다. 근데 그 결점도 그 일반인이 보는 결점이 어느 정도 가격에 미칠지는 다릅니다.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이 정도 결점이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용납할 만한 결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점은 이건 사시면 나중에 진짜 시장이 아주 굉장히 그 핫한 마켓, 진짜 이런 화랑일 때는 파실 수 있지만 아닐 때는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전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 팔기에 좋을 시기가 될 수 있는 특히 어떤 분들이냐 아까 전에 뭐 다운사이징 하시는 네, 분들 사이즈를 말고도 줄여서. 내 네. 집은 분명히 결점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런 집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파시는 게 좋을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래요? 나빠질 때 내가 그때 집을 팔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려고 이랬던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어떤 살다 보면은 그 맞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집을 올해 팔아야 되겠네. 근데 그때 시장이 나쁘게 되면은 결점 있는 건 팔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다른 집과의 팔 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 결점이 없는 집을 사시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마켓에 나와 있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사실 저희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너무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사실 가격에 먼저 이렇게 유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니까 한번 봐볼까? 한번 나도 이때 한번 기회를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결점이 있는 집은 안 사니만 못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죠. 표팔 때를 생각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결점이 없는 집뿐만 아니라 집을 살 때는 팔 때뿐만 아니라 집 산다는 것보다 동네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동네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제일 좋은 동네에 제일 싼 집을 사야 된다. 제일 좋지 않은 동네에 제일 비싼 집을 사면 결국은 손해다. 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뻔한 얘기인데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지만 콘도냐 하우스냐에 대해서 위치를 정할 때 그때는 조금 몇 가지는 다르다. 예, 대부분 뭐 로케이션이 좋은데 콘도로서 좋은 로케이션이 있는 반면에 네. 하우스로서 좋은 로케이션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여러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단 선택했으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선택했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때로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또 꿋꿋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싶은 주제나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아래에 나가는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